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지금도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실 분은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되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등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맥스로텍, 네, 맥스로텍, 매수가 비중은요? 7,080원. 네, 30%예요. 30%요. 네네. 네, 뭐 소형주고 대중적인 종목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접근하게 되셨나요? 전문가님이 추천해서 내가 샀어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은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세요? 많이 떨어져서 매수 가격까지 갈지 네. 어떨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 매수가까지라도 좀 도달한다면 매도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로텍이네요.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매수가는 7,080원, 비중 30% 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4.29% 하락했고요. 4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오늘은 6,47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중대형 자동화 캔트리 시스템의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하네요. 회사의 펀더멘털도 탄탄한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파워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종목은 이제 혹시 공모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장님요? 작년 11월 달에 공모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상장됐으면 그래도 공모 가격 정도는 알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가격이라는 자체는 증권회사에서 공모를 할 때 이 가격 정도가 좀 되면 적정 가격이다. 적정 가격이고 또 이제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도 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할인을 해요. 이게 조금 그 가격보다 적정 가격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 7,000원대였거든요, 공모 가격이. 작년 11월 달에 상장됐지 않습니까? 이게 7,000원이면 또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9,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던 전제 하에 이제 공모 주관사에서 공모 가격을 먹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당시에 공모할 때 경쟁률이 1,130대 1이었어요.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중소형 종목이지만 아마 공모 자금도 아마 7,000원 가까이가 몰린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는 이제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제조 기업입니다. 그다음 자동차 뭐 실린더와 관련된 엔진까지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제 공장 자동화라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장 자동화 자체는 이제 천장에 매달아서 물건을 이동시키는 무인 로봇 형식의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이런 공장 자동화 자체는 경기가 좋아져야지 기업들이 시설 투자, 원가 절감 차원에서 시설 투자를 많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예사가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공장 자동화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보게 되면 예사가 성장률이 거의 매출액 성장률이 80%대였어요. 2009년도에 190억이었었는데 2011년도에 450억 정도까지 갔으니까 보니까 연평균 2년 동안은 80% 성장을 했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예사가 주가 빠져버린 이유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고 과거 2011년도까지 80%까지 성장을 했으면 작년에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작년에 그 기업이 상장까지 했으니까.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회사 그 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 작년에 잘 나가다가 작년 2012년도, 12년도 넘어갈 때 2011년 매출액 459억이었는데 작년에는 역성장한 겁니다. 최근에 2011년도까지 80% 성장한 회사가 작년에는 오히려 매출액 10% 감소해버린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성장성이 꺾인 게 아닌가. 성장 추세가 일단 꺾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장은 됐지만은 이 종목의 실적 자체도 영업이익 자체도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예사했던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 어떠냐? 일단 작년 실적으로 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은 32억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360억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 예사 주가는 적정 가격이에요. 적정 가격이면서 판단은. 퍼 자체도 지금 작년 실적으로 12배 정도 되는 거니까 예사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또 공장 자동화라는 그런 나름대로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현재 주가는 적정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성장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에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 매출액이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즉 이 종목은 1분기 때라든가 2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다시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수준의 이상을 주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0원대, 6,000원대인데 7,500원, 600원 정도라든가 최근 올라왔던 그런 가격 근처 쪽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고 나오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종목이 공모 이후에 11,000원대까지 넘어갔었는데 거기까지 어려울 것 같고요. 8,000원 근처 언저리 오게 되면 좀 매도하는, 그리고 난 다음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그 후에 좀 실적도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네요. 자, 다음은 이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일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지 명준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맥스로텍에 있어서는 그래도 차량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요. 요즘 주가에 있어서 이슈가 된다면 어제랑 오늘 아침 정도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반등세가 이틀 동안 나왔었는데 이런 반등세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면들이 되겠는데요. 맥스로텍은 사실 지금 공장 자동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사실 봐도 되지만 반면에 또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죠. 예, 이 무인 자동차 부품들을 또 만들고 조립하는 그런 무인 지금 부품 업체가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양쪽 어디에도 지금 끼지를 못하는 국면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반등 나올 때 거기에도 못 끼고 또 로봇 관련주로서 움직이자니 회사 기업 가치가 너무 좋고 차라리 유진로봇이나 동부로봇처럼 완전히 개별주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은 되는데 이 종목 같으면은 그러기에는 개별주 성향으로 뭐 로봇 테마주로 움직인다 했을 때는 또 이제 기관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출회가 돼 버리죠. 이런 면들 때문에 이 어느 쪽에도 지금 속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저점부죠. 작년도 7,800원을 뚫고 내려온 시점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11월 하순부터 적어도 지금 이 종목이 올해 연중 흐름에서 실적도 어느 정도 턴어라운딩이 되고 다시 또 공모가 공모가 위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양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이 6개월이 매집의 기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보통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11월 말부로 6개월이 지나가는 4월달 하순 정도죠. 4월 하순까지는 계속적으로 7,000원대 미만에서 7,000원대 내지는 7,500원대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들로 본다면 지금 3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는 좀 더 7,500원 밑에서 길 가능성이 있는 지금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수급 기조에 있어서는 한 7,000원대 넘어가려고만 하면 뭐 기관 물량들 다시금 나오고 이런 양상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애매하기 때문이죠. 시가총액이 350억 되면 충분히 빠지긴 했어도 또 그렇다고 실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 그 이상으로 무조건 올려야 될 명분이 없고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 뭐 한 4월달 하순 5월 초 이 시점까지는 한 7,500원대, 7,000원대 넘어가서 7,500원 근처 오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실적 관련된 1,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이가 나오고 좀 턴어라운딩 기조를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주요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 줬어요. 당분간은 차트가 좀 더 기어가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차트 분석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이후에 첫날에 하한가 가는 아픔을 좀 겪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공모가인 7,000원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정훈 차장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뭐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뭐 주가가 반등다운 반등은 뭐 한 번 정도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추세가 전혀 돌아서질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은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있으면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손바뀜이 발생하는 차트의 어떤 봉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런 게 전혀 시그널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뭐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좀 짧긴 한데요. 지금 이제 뭐 전저점 근처인 이 6,000원 선 근처인 뭐 굳이 뭐 이걸 의미를 둔다고 하면은 뭐 쌍바닥으로 뭐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6,000원대 일단 6,000원대를 이제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어떤 뚜렷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37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0억대가 나오면은 점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약간 어떤 밸류에 대한 그 메리트는 좀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좀 잡혀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 경직성을 이용하고 그동안 많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고점이 뭐 한 7,500원 정도 근처 되는데요. 이런 좁은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일단 빠져나오시고 다시 이 종목이 어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든지 어떤 테마가 붙을 때 그때 다시 따라 붙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 분 공통적으로 지금은 좀 빠져나오자. 그리고 나중에 수급이나 이슈라던 것이 이 종목에 좀 집중이 될 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 전화가 끊겼네요. 자, 저희가 맥스로텍 살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과 더불어서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파파워 전문가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6,400원을 제시했습니다. 명준우 전문가 보유 의견, 목표가 7,350원 받고요. 손절가는 6,350원입니다. 우정훈 차장 보유 의견 좋습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했네요. 네. 자, 오늘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다음 실시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서울제약인데요. 네. 15,5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30%인데요. 네, 어떤 점 알아볼까요? 이게 박스권에서 놀더라고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 대량거래 터질 때. 네네. 근데 또 다음날부터 또 계속 좀 빠지고 해서. 아, 박스권의 전략이 계속 유효한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시군요. 네. 네, 서울제약 정리해보고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서울제약 매수가는 11,500원, 비중 30%입니다.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궁금하세요? 알파파워 전문가입니다. 네, 알파파워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주가가 지금 장중 저점 1,300원대, 그리고 12,000원대에서 계속 지금 거의 작년 12월 달부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상은 뭐 다른 신약 개발이라든가 다른 재료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아마 소형 제약사인데요. 시가총 660억짜리니까 매출액도 예사가 보게 되면 거의 성장성이 거의 정체입니다. 거의 2010년도, 9년도 이후에 보게 되면 440억대에서 거의 증가가 없어요. 그것도 순이익도 보면 한 50억 정도 꾸준하게 좀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또 제약업체 중에서 또 재무 내용이 아주 또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부채 비율도 한 130%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예사가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사 작년 4분기 실적 이익이 좀 급증을 했어요. 작년 연간으로 보게 되면 예사가 1분기라든가 2분기, 3분기 실적 자체는 안 좋은데 작년 4분기에만 당기 순이익이 거의 한 90% 정도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추세가 일시적인지 작년 4분기 실적이니까 올해 1분기라든가 2분기 정도 실적이 증가가 전개가 된다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상승을 하겠죠. 그렇지만 예사가 연간 매출액으로 봐서는 거의 2011년도하고 10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회성의 어떤 이익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예사의 어떤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주당 EPS가 800원대짜리 주식이고 매출액이 정체이기 때문에 현재 퍼로 따지면 지금 14배 정도가 되는 거죠. 14배, 15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제약사 같은 게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뛰면서 PER 퍼 기준에 와서 18배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태인데, 예산은 중소형 종목이니까 현재 주가 정도가 기본적 분석을 보면 딱 적정한 가격으로 좀 봐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계속 박스권에 넣은 이유 자체가 실적도 안정성이니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유 의견을 좀 잡아드렸고요. 주가는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확실하게 구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12,000원대 정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서도 4번에 걸쳐서 4번, 5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저항을 좀 받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10,000원대 초반에서 매수하고
12,000원 근처 오게 되면 매도하는 그런 어떤 매매, 거의 한 15% 정도 매매죠. 그 매매를 좀 변동성 있게 자주 매매해주게 된다면 한 종목 가지고도 충분히 월에 한 30, 4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이상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재료가 없다고 한다면 펀드에 따라서 12,000원 정도 매도 하시고 무리하게 주가가 좀 많이 떴지만은 다른 제약사들 상대 가치를 비하면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니까 10,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그 보유 관점에서 좀 대응을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제약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이데이 통해서 접수된 종목 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부자 대구판이 우리 게시판에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대우증권 갖고 계시네요. 12,100원에 20%. 단기 매도가와 손절가 좀 부탁드립니다. 중장기로 가져간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조용구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클럽 534번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대우증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2,1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단기 매도가와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진단 요청 주셨습니다. 행복한 부자 대고파님께서 진단 요청 주신 거고요. 대우증권은 예전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작년 9월달 무렵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좀 급등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던 주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크게 유입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영업 환경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거래 대금도 크게 늘어나고 증권사의 영업 업황 자체가 활발하게 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대우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선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영업 업황도 안 좋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거래 대금이 지금 최저치에 달하는 등 증권사들의 이익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때입니다.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추세가 좀 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고점이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이제 좀 답답한 흐름에 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시장 환경이 조금만 개선되면은 주가가 이제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거래소는 오래전부터 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환경까지도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대응 방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점 자체는 분명히 낮아지고 있는데 저점 자체도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이제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월달 무렵에 저점이었던 11,300원의 저점 확인이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좀 방어를 해낸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제 13,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11,300원을 훼손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1,300원을 손절가로 일단 잡으셔야 되고 지금 시장 환경이 뭐 거래소 중심으로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뭐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날 만한 그런 조짐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크게 잡아드리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300원 손절가 잡으시고 13,000원을 목표 주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당장으로는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도 조금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관점보다는 어떻게든 좀 단기간에 매매 대응을 하셔서 처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이제 대우증권을 비롯한 이 증권 업종보다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13년에 탄력적으로 이제 영업 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업종의 종목으로 조금 교체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11,3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 중장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고 단기 목표가는 13,000원까지만 보자.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13,000원이라는 가격이 도달이 되는 데에도 조금 시간이 소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클럽 534번 조용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다시 실시간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금호석유요.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102,000원이고요. 네. 30%고요. 네.
매수는 3월 15일 날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네, 어떤 점 알아볼까요? 아, 이거 뭐 계속 요즘에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안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역시 보유인지 손절인지 또 갈림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네요. 종목 정리해보고요.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매수가는 10만 2천 원, 비중 30% 갖고 있습니다.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이야기 궁금하세요? 예, 명준호 전문가님요. 네, 명준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금호석유에 있어서 10만 2천 원 매수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예, 예. 10만 2천 원 매수 단기적으로 좀 짧게 끊어 먹겠다고 지금 진입을 하셨다면은 오히려 뭐 한 10만 8천 원 정도 지금 목표를 해도 되는 지금 위치이긴 한데 반면에 이 종목을 이제 중기적으로 한번 좀 길게 승부를 보겠다. 추세에 대해서 이제 중기적인 진바닥을 찍고 넘어간다. 거기에 대한 배팅을 하셨다면 그런 시점들을 올해 이제 좀 여름, 한 초여름이나 한 6월, 7월 이후에 국면에서 금호석유에 대한 배팅이, 중기 배팅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겠고요. 금호석유는 다른 화학주들과는 큰 지금 특징이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주들 있어서 본다면은 저 PBR 매력도가 있는 화학주들이 많죠. 지금 실적이 어차피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계속 안 좋아졌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PBR 대비 한 0.5, 0.7 수준 미만으로 내려온 종목들은 요즘도 좀 탄탄합니다. 실적이 바로 좋아지지 않아도 주가도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렇게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PER 베이스의 종목이죠. 그동안 뭐 이 회사가 순자산을 늘려놓은 것보다는 이 회사가 그래도 업황 사이클이 좋을 때는 5천억, 7천억씩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 거기에 대한 면들로 지금 시가총액 3조 원도 구성이 되어 있는 시점들인데 반면에 업황이 바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제 실적이 슬슬 좋아진다는 얘기들은 빨라야 올 한 3분기, 4분기 정도 가봐야 그래도 실적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화학주에서도 절대적으로 좀 저 PBR 베이스의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날 수 있는 면들이 있고요. 금호석유에 있어서도 올 상반기에 있어서는 계속 저점 테스트, 어디가 이 종목의 진바닥이냐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것인데 그런 와중에 본다면 현재 시점 지금도 한 10만 원대 일단 지지는 받았는데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기술 반등 가격은 한 10만 8천 원 정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단기적으로 주중 흐름에서도 9만 9천 원이 깨질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번 11월 15일 날 저점이 9만 5,6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하회하는 또 9만 원대 초반을 가서 거기서 다시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일단 10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10만 8천 원까지 단기 목표 짧게 끊어먹을 목표를 가져가시고 반면 9만 9천 원이 깨진다면 오히려 9만 5,600원이 또 강하게 깨지는 걸 보고 거기서 단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9만 9천 원 반면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0만 8천 원 그렇게 지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종목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통으로 신청하신 분이네요. 겸둥00님, 탑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9,300원, 비중이 80%로 좀 많으시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은 오정훈 차장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탑 엔지니어링 지금 9,300원에 80%면은 지금 9,300원이면은 지금 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4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300원까지 기다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LCD 쪽 업황에 하고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받는 업황이다 보니까 어떤 IT의 어떤 사이클과 경기의 어떤 회복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LCD 어떤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9,300원이면은 지금 이걸 그냥 계속 보유하셔가지고 9,300원까지 가신다는 거는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최근에 추세는 꾸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LCD가 워낙 바닥을 좀 기고 있었죠. 좀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6,800원, 700원 그 정도 되시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이거를 본전 찾으시겠다고 계속 뭐 3년이고 5년이고 그렇게 가지고 가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LCD 어떤 경기와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가긴 하지만 이미 축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LCD 쪽에 갑자기 공급이 확대가 확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뭐 맥시멈 보시더라도 한 7,000원 정도 보셔가지고 일단 빠져나오시고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종목 가운데 가장 좀 손실이 큰 종목인 것 같은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카운슬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 이어지는데요. 실시간 접수 종목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